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신도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조규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식 2부로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안내드릴 연수 내용은 이제 ICT 연계교육 서비스 이따를 활용한 온라인 교과서 제작과 공유 그리고 수업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계신 선생님들 대부분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소속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선도학교 교사 지원단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연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안내 드릴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께 ICT 연계교육 서비스 있다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소개하고 여기 접속하고 둘러보는 것, 그 다음에 이 있다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수집하고 이 콘텐츠를 활용해서 내가 수업에 사용할 교과서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수 진행은 제가 이제 설명하고 선생님들께서 직접 컨텐츠를 수집하고 제작하는 반실습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선생님들께 어떤 컨텐츠를 이제 제작하고 어떻게 수집할지 안내 드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한번 선생님들만의 교과서를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ICT 연계교육 서비스 있다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시면은 채팅창에 한번 사용한 적 있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제 있다를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없는지 잘 몰라가지고 한번 있다 사용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김윤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있다에 어떻게 먼저 접속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크롬이나 네이버에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있다라고 검색해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맨 위에 이 있다 취업 해결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아니고 밑에 있다 서비스 있다.edunet.net 여기로 접속해 주시면 돼요.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마 네이버로 있다를 검색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스크롤을 좀 많이 내려야 할 거예요. 지금 검색 순위에서 좀 내려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러면은 로그인을 하지 않은 초기 상태는 이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메인 화면에서 있다의 목적과 정체가 드러나는데 맨 첫 페이지에 있다는 선생님들께서 수업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곳이다. 그 다음 두 번째 화면에서는요. 이 콘텐츠를 있다에서 직접 검색하고 수집하고 이제 보관해서 나중에 수업 때 활용한다. 세 번째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엮어서 수업 자료로 제작하고 저작 도구, 시험지 기능 등을 활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작한 콘텐츠를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 플랫폼 바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안내드릴 내용에 대한 모든 내용은 여기 아래에 이 세 가지 항목에 다 담겨 있습니다. 각각 플랫폼 소개서와 플랫폼 사용법 안내 그리고 아스펜 저작도구 사용법 안내가 들어있는데 각각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채팅창에다가 플랫폼 소개서와 사용자 매뉴얼을 올려드릴게요. 첫 번째 플랫폼 소개서에 들어가면은 총 24페이지의 있다 소개서가 있고요. 여기서 내려보면은 있다란 게 어떤 것이며 그 있다의 목적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랫폼 사용법 안내 들어가면은 이 있다라는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매뉴얼이에요. 양은 좀 많고요. 96페이지에 달하는데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필요하실 때 틈틈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파일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금 채팅창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작도구 사용법 안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템플릿 기반의 아스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이따가 이 아스펜을 이용한 꾸러미를 한 건 컨텐츠를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서 일단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설명서에도 적혀 있었지만 소개서에 들어가면은 이 있다의 목적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온라인 콘텐츠들에 대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두 번째, 그 검색하고 수집한 것 그리고 내가 업로드한 것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한다. 세 번째, 이 설계된 수업을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공유한다. 사실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두고 생각을 하면은 플랫폼이라는 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생산, 재생산, 공유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 창구가 플랫폼인데 이제 온라인 수업을 활용한 데,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따가 그 플랫폼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일단은 뭐 제가 오늘 이 연수를 하기 전에 어떤 공문을 하나 봤었는데요. 공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공문이 하나 왔었어요. 이제 교육청에서 내려왔는데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이라는 공문이 하나 왔었습니다. 혹시 다른 교육청에도 이 공문이 왔었나요? 보신 분 있으신가요?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이라고 교원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하나 왔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고 이제 천천히 보다 보니까 여기 교사용 참고 자료를 들어가 봤어요. 오늘 저희 학교로 왔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니까 K-에듀 통합 플랫폼의 주요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에듀 플랫폼을 생성하겠다는 건데 이 플랫폼 안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안으로서 여기 우측에 보면은 우측에 ICT 연계교육 서비스, 이학습터, 디지털 교과서, 위두랑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저희 같이 다루는 있다 ICT 연계교육 서비스에 있는 컨텐츠들이 거기서 제작하고 유통하는 것들이 나중에 K-에듀 통합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될 있다에서 컨텐츠를 한번 같이 제작해 보겠습니다. 있다에서 일단 로그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각 선생님들께서도 이따에 접속하신 후에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로그인 방법이 에듀넷 회원 로그인, 에듀넷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구글, 카카오 같은 다른 SNS 계정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하다 보니까 또 실용교사하고 겹치는 게 있다. 여기 수학 혹시 연구회 음소거 한번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 잠깐만. 수학 연구회 자료 제작비 25만 원. 죄송합니다. 이거 잠시만요. 어떻게 할 거야? 25만 원. 네. 여기서 네이버 아이디, 구글 아이디,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긴 한데 아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까 여기서 통합 플랫폼의 주요 기능 혹은 그 계획에 맞춰서 이학습터, 디지털 교과서, 위두랑 그리고 있다의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로그인 하실 때 에듀넷 아이디로 로그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에듀넷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초기에 처음 접속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로그인했을 때 저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 위에 제 이름과 학교 그리고 별건 없는 빈 화면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이따에 무엇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부터 보면은 왼쪽 메뉴바들 보면은 내 보관함, 구독 채널, 즐겨찾기, 저작도구, 지식센터 선생님들이 연수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지식센터입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디지털 교과서, 위두랑 이 플래그십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각각 보면은 내 보관함 말 그대로 내가 만든 컨텐츠와 꾸러미, 그 다음에 자료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독 채널, 내가 공유한 다른 수업 공유 채널의 목록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일종의 유튜브, 내가 구독한 유튜브 채널들이 뜬다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즐겨찾기, 저작도구 등. 저는 지금 다 비워두긴 했는데 이 저작도구가 앞서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세 번째로 등장했던 아스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오셨으면은 일단 여기에 관심 교과, 선생님들께서 주로 다루실
교과들 먼저 한번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심 교과 설정 클릭하면요. 여기 학년별로 어떤 교과를 관심 교과로 설정할지 클릭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수학 전담 교사로서 1학년, 2학년, 3학년 수학을 관심 교과로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설정 정보를 저장. 그럼 여기에 수학 1학년 수학, 2학년 수학, 3학년 수학에 맞춰서 각 교과서별로 그리고 각 단원별로 또 그 아래 차시별로 수업이 나열됩니다. 이때 다른 어떤 단원에서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을 단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차시 클릭하면은 원과 부채꼴 수업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등장하게 돼요. 지금은 캐리스 2학습터에 있는 영상만 먼저 등장했지만 다른 교과별로도 여기 관심 교과를 설정했을 때 그 차시 수업에 맞는 예시 자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 이따 서비스에서 여기 등장하는 이런 자료들, 얘네를 직접 검색하고 다른 선생님들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볼 건데, 우선 그 전에 이따라는 서비스의 이제 본질이, 제가 느낀 본질이나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희가 평소에 수업을 준비할 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수업 자료를 준비해 오잖아요. 보통 요즘은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유튜브에서 이제 수업 자료를 많이 찾아오시고요. 아니면 그 이전에는 뭐 절대강좌 EBS나 이학습터, 혹은 좀 다른 선생님들의 고민이 들어있는 수업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각 시도교육청의 연수 자료나 수업 사례들을 찾아보고 디지털 교과서에도 자료를 얻어내고요. 그리고 이런 매체 자료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들어낸 나의 고민이 들어간 선생님들만의 자료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흩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컨텐츠의 생산과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따의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따에 들어가면 지금 유튜브 자료들도 많이, 유튜브도 지금 베타 서비스로 이제 연동이 되어 있고요. EBS 이학습터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이따란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수년간 이제 수업하시면서 만들어 두셨던 선생님들만의 자료들, 선생님의 개성이 담긴 수업 자료들이 이 이따 안에서 공유되었을 때 그 이따의 가치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던 온라인 컨텐츠들을 한 곳에 모아서 생산과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이따에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위한 컨텐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따 홈페이지로 들어와서요. 지금부터 제가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의 발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께서 한 차시 수업을 구성할 건데요.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해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한 차시 분량의 수업의 주제를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수업의 주제, 그 수업의 핵심 키워드를 채팅창에 한번 입력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첫 걸음으로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해서 내가 한 차시 분량을 만들고 싶은 수업의 주제, 이거를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그 수업의 핵심 키워드, 핵심 내용 요소를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아이들과 원과 부채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이거를 한번 수업해보고 싶어요. 그에 맞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키워드로 부채꼴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유민정 선생님, 김민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제작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만들고 싶은 수업, 그 수업 주제의 핵심 키워드를 채팅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업을 중심으로 계속 자료를 한번 만들어 나갈게요. 정현미 선생님 생명기술, 박태필 선생님 우주의 팽창, 박찬호 선생님 협동연주, 주아람 선생님 자연환경, 구용모 선생님 김수영의 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따에서 컨텐츠가 이제 엄청나게 많다라고 판단되진 않기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자료가 다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원하시는 이제 생각한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자료가 없으면은 다른 자료들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그 컨텐츠를 여기다가 한번 검색창에다가 입력해서 찾아볼게요. 저는 부채꼴이라고 검색을 해볼 건데 여기 옆에 상세 조건을 한번 클릭해 보면은 검색 옵션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학교급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수학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찾고 싶은 컨텐츠 유형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영상 파일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저작권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채널에서 찾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EBS 강의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학습터 영상도 있고요. 한국과학창의재단 그 다음에 저작권과 관련해서 많이 이용하는 공유마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학습터 영상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해요. 이 상태로 검색을 해보면은 그에 맞는 컨텐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입력해 주신 키워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을 수는 있어요. 네, 이제 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입력해 보시다. 만약에 자료가 없다면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입력해 보시다가 자료 이거면 충분하겠다 싶은 주제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컨텐츠를 찾았고요. 컨텐츠를 찾았으면은 이거를 나중에 여기 있는 컨텐츠를 활용해서 내가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을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사용할 거라는 이제 암시와 함께 나에게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아까 여기 왼쪽 메뉴바 중에서 내 보관함 여기에 한번 담아두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사용하고 싶은 자료를 클릭하셔서 클릭해 주셔서요. 여기 아래 보면 검정색으로 내 보관함 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줄게요. 원하는 자료를 내 보관함에 담기 그리고 확인. 그럼 보관함에 저장되었습니다. 이러면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저장한 겁니다. 이거랑 전 두 가지를 이렇게 해둘게요. 얘도 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도 한번 다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컨텐츠를 담아봤어요.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구독 채널. 아직 여기에 구독 채널이 없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저는 이제 제가 활동했던 교사지원단 채널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 구독한 채널에 들어가면은 이 채널의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컨텐츠들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뭐 다양한 채널에서 내가 원하는 이제 형태의 자료를 올린 채널에 수업 자료 계속 구독할 수도 있고 나와 같은 동교과 선생님의 자료를 구독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뭐 만약에 여기 있는 자료가 내가 수업에 사용할 것과 맞다. 그럼 여기서도 내 보관한 담기로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추구하는 수업의 가치관과 딱 맞아떨어진 선생님이 계셔요. 그럼 그 선생님의 자료를 계속 팔로우하고 그 선생님을 자료를 이제 추적하고 싶은데 그럼 이제 그냥 SNS 팔로우하듯이 각 채널의 멤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널 멤버에서 내가 이제 팔로우하고 싶은 선생님을 찾아서 팔로우 해주시면 돼요. 그냥 SNS 팔로우입니다. 저는 같이 활동했던 허영주 선생님을 한번 팔로우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께서 이제 올리신 자료가 저에게 이제 안내가 될 거고
그리고 허영주 선생님의 채널에 들어가서 허영주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보관해둔 자료들을 다시 보관할 수 있고요. 혹은 선생님께서 만드신 꾸러미 문항 시험지를 저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이 꾸러미 콘텐츠 문항 시험지의 개념은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들께서 지금 아까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수업 주제, 그 수업을 위해 사용할 컨텐츠, 영상이든 어떤 형태든 컨텐츠를 한 가지 이상씩 내 보관함에 담으셨으면은 자료 검색 완료라고 채팅창에 한번 입력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담아두었으니까 자료 검색 완료라고 한번 쳐둘게요. 오늘 그냥 같이 이제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잠시 기다리는 동안 선생님들께서 내 수업에 사용할 컨텐츠를 하나 검색해 주시고요. 그 컨텐츠를 내 보관함에 담으셨으면은 채팅창에 자료 검색 완료라고 한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연 선생님, 김윤정 선생님, 강혜영 선생님, 박찬호 선생님, 유민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연수가 그냥 듣고 있으면은 되게 따분하게 흘러가잖아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면은 시간 금방 갑니다. 생각보다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 조금 헷갈리긴 했었는데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혹시 제가 중간에 좀 말이 빠르거나 해서 설명했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또 다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연수 교환을 채팅창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로드 중이고요. 오늘 제가 연수의 설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오늘 연수를 위한 교환을 채팅창에 올려두었으니 혹시 제 설명을 놓치거나 따로 이제 보관하고 싶으신 선생님께서는 채팅창에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을 위해 사용할 컨텐츠를 보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제 교환으로 돌아가서요. 지금까지 했던 작업이 컨텐츠를 검색하고 그 다음에 채널을 구독함으로써 또 컨텐츠를 담을 수도 있는 방법이고요. 혹은 내가 마음에 드는 선생님을 팔로우해서 그 선생님의 자료를 보관하는 과정까지 온 겁니다. 자, 이제 컨텐츠를 직접 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 화면에서 잠시만요. 이 화면 들어갈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위에 꾸러미, 컨텐츠, 문항, 시험지라고 적혀 있는데 얘네 각각이 어떤 구성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각각 단어가 있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제가 이해한 대로 이제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꾸러미, 컨텐츠, 문항, 시험지의 의미입니다. 이 네 가지 전부 다를 만들어 볼 거고 꾸러미란 거는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상위 개념 이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꾸러미예요. 그러니까 꾸러미는 좀 단어가 예쁘긴 한데 1년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과정, 한 차시 분량의 수업 자료 모음 이것을 꾸러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교과서 수업 자료 모음 그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문서 형태, 영상, 사진 형태의 콘텐츠들이 포함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수준, 학습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형성평가나 총괄평가를 위한 문항, 그리고 그 문항들이 모인 시험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에서 선생님들이 제작하시게 될 문항, 시험지, 컨텐츠, 꾸러미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항과 시험지 그리고 콘텐츠들을 모아서 하나의 꾸러미를 완성하는 것이 오늘 연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그 시작으로 콘텐츠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사실 조금 전에 선생님들께서 보관함에 담은
그 자료 역시 컨텐츠, 영상형 컨텐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컨텐츠를 직접 등록을 해볼게요. 보관하는 것이 아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다시 이따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이따 화면에서 내 보관함으로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왼쪽 메뉴바 내 보관함 바로 가기. 그럼 여기에 가운데 컨텐츠 보관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텐츠 보관함으로 들어와서요. 우측에 등록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혹은 전체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바 줄 3개짜리를 클릭해 주시면요. 컨텐츠 올리기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셔도 돼요. 자,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이신 것 같은 화면이 등장합니다. 저 처음에 교사지원단에서 컨텐츠 올리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워크숍 하면서 설명 잘 안 듣고 그냥 혼자서 해보려고 하다가 되게 헷갈렸었는데, 제가 선생님들께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선생님들께서 혹은 다른 채널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담아온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 자료를 직접 한번 올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료명,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 수업에 포함하기 위한 자료의 제목 적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콘텐츠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볼게요. 콘텐츠 분류. 교과 탭에서는 말 그대로 중학교 1학년 2학기 수학 이런 것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지금 담고 싶은 제목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다양한 컨텐츠 유형을 담을 수 있지만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여기다가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부책 원주율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설명은 그냥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적고요. 여기에 이 영상의 성취 기준이 뭔데? 그 성취 기준 한번 키워드로 입력을 해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부채꼴 이렇게 적어둘게요. 오늘 전체 수업의 목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적어두고, 그다음 여기 중간에 보면은 테마와 요소 자료라는 게 있는데, 테마는 그 창의 체험 활동이랑 그다음에 뭐 각종 학부모 교육, 그다음에 교원 연수 여기에 해당할 때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소 자료는 어떤 형태의 요소냐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거 없어졌네요. 1학년 2학기 수학 그리고 부채꼴의 내용이 포함된 성취 기준을 등록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 사실 저 처음에는 여기가 진짜 되게 헷갈렸어요. 이 컨텐츠라는 거에 대해서. 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컨텐츠 유형이랑 등록 방법 선택이 있어요. 컨텐츠 유형부터 볼게요. 얘를 클릭하면은 동영상, 문서, 오디오, 이미지, HTML 그 웹 파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감형, 이거 실감형은 써보진 않았는데 아마 뭐 VR 자료나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자막, 그다음 압축 파일, 그리고 APN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때 APN은 왼쪽 메뉴에 있는 이 저작 도구, 아스펜에서 제작한 형태를 바로 AP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컨텐츠를 올릴 것인지 선택하라는 건데, 저는 일단 동영상을 올려볼게요. 그리고 2번째,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 방법. 클릭해보면 2가지가 등장해요. 파일이냐, URL이냐.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파일을 클릭한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내 데스크탑에 있는 내 자료를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소유의 데스크탑에 포함된 디스크에 있는 그 자료를 직접 업로드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자료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뭐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제 오디오 파일을 직접 업로드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등록 방법을 파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URL은 뭐냐면은 URL은 웹페이지에 있는 이 컨텐츠 유형의 소스를 뽑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컨텐츠 유형은 동영상, 그 다음에 등록 방법은 URL로 선택하고 나서 여기에 어떤 인터넷 링크를, 웹페이지 링크를 입력해 주면요.
그 해당 웹페이지에 있는 동영상 소스를 뽑아와서 컨텐츠를 등록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웹페이지에 있는 오디오를 뽑아오고 싶어요. 그 오디오 파일을 컨텐츠로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디오, 그 다음에 URL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요. 나 내 바탕화면에 있는 PDF 파일을 올리고 싶다. 그럼 바탕화면에 있는 PDF 파일은 문서, 그 다음 파일, 그리고 이제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뭐 스프레드시트다. 그러면은 웹 파일에서 URL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은 스프레드시트랑 구글 문서 등이 연동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추후에 질문 있으면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주셔가지고 아까 맨 처음에 내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만들고자 하는 수업 그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검색해 주시고 그 영상의 동영상 소스를 바탕으로 뽑아와서 콘텐츠를 하나 올려줄게요. 방법은 저는 미리 찾아뒀어요. 여기 아이들에게 도입 자료로 수업 초기에 원주율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EBS 다큐 영상을 올려줄 건데 먼저 이 영상의 링크를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따로 돌아와서 내가 올리고 싶은 건 동영상. 근데 파일 형태가 아니라 웹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URL. 그리고 방금 복사한 유튜브 링크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정상적인 URL을 하고 확인. 이 뒤에 결과는 보여드릴게요. 영상 대본 뭐 없다 혹은 뭐 내용 적어주시고요. 보조자료 미리 보기 다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여기 핵심으로 되어 있는 키워드만 하나 입력해 주겠습니다. 원주율, 파이 등등등, 원, 제꼴 뭐 이런 것들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저작권 사실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이 컨텐츠 올리는 거에 대한 저작권 내용 잘 모르긴 하는데 만약 안 된다면 나중에 비공개로 돌려두면 되고요. 공개 상태는 일단 비공개로 해두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문제가 없습니다. 등록. 그러면은 아까 봤던 여기 원주율의 비밀 제가 여기서 이제 링크를 따온 이 영상이 이따의 컨텐츠로 들어온 거예요. 한번 재생해 볼게요. 그럼 아까 그 웹페이지 소스에서 동영상만 뽑아온 거예요. 제가 다른 뉴스 파일이나 아니면은 다른 웹페이지에는 영상도 해봤는데 뭐 잘 되더라고요. 간혹 보안이 걸려있는 경우는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두 번째 활동으로 선생님들께서 내 수업에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영상,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웹페이지에 있는 영상 한 가지를 콘텐츠 올리기에서 동영상 그리고 URL 형태 이를 활용하여 하나 등록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마친 후에 채팅창에다가 콘텐츠 올리기라고 한 번만 입력해 주세요. 여기까지 자료를 올리시면은 콘텐츠 올리기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 차시 수업에 사용하고 싶은 자료가 여러 개 있다 하면은 여러 개 다 등록해 주셔도 돼요. 이따가 한 번에 다 사용할 겁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에 찾은 이 영상 한 개와 아까 보관함에 담았던 세 가지 이것을 다 활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연수자료, 그 교환 자료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보시면은 여기 다목과 라목에 제가 뭐 세부 설명 적어놨어요. 직접 만든 영상이다. 내 지금 데스크탑에 있다. 그러면 동영상 그리고 등록 방법은 파일. 유튜브 영상이나 웹페이지 있는 영상이다. 컨텐츠 유형, 동영상 그 다음에 등록 방법은 URL. 근데 구글 문서, 미리 캔버스, 패들렛 등에 있는 웹 문서다. 그러면 문서 말고 HTML, 그냥 웹 파일에서 URL 형태다.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잘 연동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스프레드시트를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컨텐츠로 등록해 놓은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PPT 파워포인트 파일이나 한글 문서는 문서 형태의 파일로 업로드하면 되는데 이게 좀 호환이 잘 안 돼요. 많이 깨집니다. 제목도 그렇고 글꼴도 그렇고요. 그래서 PPT 파일보다는 미리 캔버스나 구글 슬라이드를, 그다음에 한글 문서보다는 PDF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이건 추후에 자료 만드실 때 연수 교환 자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 형태가 그 동영상의 용량전이 좀 작아요. 굉장히 작아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그 올리고자 하는 영상을 내 유튜브 채널에 올려둔 다음에 그 유튜브 채널을 다시 끌어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보관함 자체의 용량이 조금 많지는 않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영상들을 여기다 한 몇 개 올렸었는데 자체 제작한 걸 올렸는데요. 전부 다 유튜브 채널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링크로 끌어왔어요. 여기까지 선생님들 컨텐츠 한 가지씩 한번 올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시 반부터 쉴 새 없이 달려오고 있는데 컨텐츠 올리시면서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6시 57분이고요. 그 다음 17시 3분에 5시 3분에 그 다음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연수 참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진짜 퇴청 이후에 이제 연수 듣는 선생님들 보면은 되게 존경스러우시던데 제가 지치지 않게 아주 알찬 내용으로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진행해 볼게요.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신 내용이 한 차시 분량의 꾸러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컨텐츠들을 담은 겁니다. 직접 등록도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혹은 다른 채널에 있는 자료들을 가져와서 내 보관함에 담아뒀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꾸러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할 평가 문항, 학습 내용 확인을 위한 질문, 이런 것들을 담아보려고 해요. 문항과 시험지를 등록을 할 겁니다. 순서는 문항들 몇 개를 각각 등록을 해보고요. 그 이후에 시험지를 등록하고 최종적으로 꾸러미를 구성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어떤 자료든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시 이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따로 돌아가서 이번에 우측 상단 메뉴바에서 문항 등록을 클릭해 볼게요. 짜잔. 그럼 이제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문항들,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문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아래 보면은 문항 카드라는 게 있어요. 얘는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문항 파일들,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 있잖아요. 그걸 직접 업로드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때 문항 카드는 시험지로 구성할 수는 없고요. 각각 만든 문항들을 시험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직접 만드신 문항들을 모아서 시험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몇 개만 만들고 다른 것들은 다른 선생님께서 만드신 문항을 가지고 와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항 2가지를 만들고 그 2가지 문항을 시험지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3가지 유형 중에서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중에서 만들고 싶으신 내용의 문항의 형태, 그 문항의 내용은 맨 처음 선생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셨던 그 수업의 주제와 연관된 내용으로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 형성평가 형태로 아이들에게 학습 내용을 묻기 위한 서술형 문항을 간단하게 등록해 볼게요. 디테일 다루지 않고 그냥 정말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로 교과목을 선택해 주고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수학. 성취 기준은 키워드는 부채꼴. 그 다음에 여기 문제와 지문, 그리고 정답과 해설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와 지문의 차이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아래 글을 읽고 화자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그러고 나서 그 아래 지문을 적는 형태. 그 다음에 정답과 해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문제에다가 진짜 간단한 형태로 미리 적어둔 거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아이들에게 이런 걸 물어볼 겁니다. 수업 다 끝나고 나서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 중심각의 크기, 그리고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사이의 관계, 이 세 가지 요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 서술해봐라 라는 걸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문은 생략하고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혹은 해설은 이렇게만 입력해 두겠습니다. 물론 좀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폰트, 그다음 글꼴, 이미지, 수식 다양한 형태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정말 간단하게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도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주제, 이걸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물어보기 위한 질문 한 가지씩 한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입력하고 나면은 뭐 관련 콘텐츠도 등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작성한 것인지, 교재에서 이제 발췌한 것인지, 혹은 기출문제인지, 난이도, 교재명, 여기는 일단 뭐 제가 교과서만 이름, 교과서만 그냥 적어둘게요. 키워드, 홀, 길이, 이런 것들을 적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 상태는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작권 문제 없습니다. 그럼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 문제는 부족하고 두 문제를 만들어서 시험지로 구성하기 위해 하나 더 만들게요. 추가 등록. 그래서 문제랑 해설만 좀 바꿔주고요. 문제도 아까 입력해뒀던 이번 두 번째 질문은 부채꼴이면서 동시에 활꼴인 도형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부채꼴과 활꼴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이 차시에 물어볼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으로는 다음과 같이 관원과 지름으로 둘러싸인 도형 혹은 중심과 크기가 180도인 부채꼴 이란 식으로요. 그러고 나서 지문이 아니라 정답이에요. 그럼 해설 뭐 생략하고요. 컨텐츠 생략할게요. 나머지 이렇게만 입력해주고 문제 없습니다. 등록. 그러면은 여기 문항 보관함, 내 보관함에서 문항 보관함에 방금 입력한 두 가지의 문항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등록이 되었습니다. 조금 뒤에는 이걸 이용해서 시험지를 만들게요. 자, 여기까지요. 선생님들께서 맨 처음 연수 시작할 때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그 수업 주제에 맞는 문항 두 가지 등록해 주시고요. 입력 완료하셨으면 여기다가 문항 등록이라고 채팅창에 한 번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진행 상태를 제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늦은 시간에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 이상의 문항을 등록한 다음에 완료되신 분들께서는 문항 등록이라고 채팅창에 입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윤정 선생님, 유민정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강혜영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세 분 이외에 지금 더 자료 제작하고 계신 선생님 계신가요? 예, 먼저 등록해 주신 세 분 선생님은 제가 끝까지 자료를 다 김채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분 선생님 끝까지 자료를 다 완성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 등록 끝났으면은 얘네를 모아서 시험지를 만들게요. 다시 우측 상단 메뉴 시험지 등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교과 정보 입력해 주고요. 1학년 2학기 수학, 그 다음에 키워드, 부채꼴. 아까 했던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딱 아래에 보면은 교과 정보 입력하라 하고 문항 추가하라는데 이거 클릭 활성화가 안 돼요.
얘네 어디서 클릭하냐면은 여기 우측에 있는 문항 검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문항을 만들 때 입력했던 성취 기준에 맞는 문항들이 등장하게 돼요. 여기서 뭐 항목을 선택할 수 있고요. 지금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나에게 보이는 것은 아까 선생님들께서 만드셨던 문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취 기준, 저 같은 경우는 구수 04-06 부채꼴과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문제 2가지를 등록하겠습니다. 시험지에 문항 추가. 그 다음에 2번째 문제 문항 추가. 자, 이러면은 시험지에 들어갈 문항 구성 다 끝났고요. 이거 잠시만요. 문항 구성 다 끝났고 시험지 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는 제목으로 원과 부채꼴과 이렇게만 입력해주고 시험 시간은 1분? 사실 제가 이거 시험지를 써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안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키워드는 뭐 여러 가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채꼴, 원, 호, 넓이. 그리고 저작 상태, 저작권 문제 없습니다. 등록. 자, 그럼 이제 시험지 보관함에 아까 등록한 문항들을 이용해 제작한 부채꼴이 등장하는 겁니다. 부채꼴이. 시험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처음에 추구하고자 했던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 꾸러미를 제작하기 위해서 컨텐츠도 몇 개 준비했고요. 문항도 만들어서 시험지도 만들었고요. 다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얘네를 조합해서 꾸러미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시험지도 등록했으면은 채팅창에 시험지 등록이라고 한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영 선생님, 김민정 선생님 아까부터 굉장히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시험지 등록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측에 등록 혹은 메뉴 상단바에서 메뉴에서 시험지 등록 들어가면요. 아까 만들었던 문항들이 키워드를 한번 입력해 주시면은 내가 부채꼴에 관한 내용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취 기준 입력해주고 문항을 검색하면은 제가 만들었던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혹은 선생님들의 참여가 많아지면은 더 많은 문항들이 여기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제 플랫폼의 기능이 발휘되는 순간 이 자료들이 정말 많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씩 추가해주고 그러면은 밑에 추가가 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제목을 적고 키워드 입력하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강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들 잠시만 기다렸다가 그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제가 성취 기준 다르게 입력하면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뭐 만약에 삼각비 물론 성취 기준 맞지 않지만요. 이렇게 검색하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교과 정보에 맞게 문제가 등장을 해요. 여기까지 시험지 등록하고 나서요. 그 다음은 얘네들을 다 조합할 거예요. 그리고 한 차시 분량의 꾸러미를 만들 겁니다. 꾸러미 등록을 위해서 먼저 다 만드신 선생님들께서는 연수 자료의 이 화면을 좀 보고 계셔 주시겠어요? 꾸러미 만들기입니다. 메뉴 상단바, 우측 상단 메뉴바에서 꾸러미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보이는 화면이고요. 여기가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하지만 단계를 한번 거쳐보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쉽게 합니다. 잠시만 이 화면 보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잠시 뒤에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꾸러미 등록입니다. 지금 재료들은 다 준비됐어요. 컨텐츠는 다 준비됐고요. 이것들을 다 모아서 컨텐츠와 시험지, 문항을 다 모아서 꾸러미를 만들게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1번, 2번, 3번 순서로 넘어가고요. 왼쪽 편의 3번 순서를 거쳐서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 형태로 들어갈 겁니다. 아니 뭐냐, 무슨 순서냐면은 다시 이따로 돌아가서 우측 상단 메뉴바 꾸러미를 만들게요. 여기 꾸러미 보면은 꾸러미 이모 아이콘이 뭐 지금 보면은 약간 오징어 게임 이모티콘 아이콘 같긴 한데 어떤 이제 벤 다이어그램 안에 동그라미, 세모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것들 다 모은다는 의미예요. 이런 화면이 등장을 해요. 꾸러미 만들기 들어가면은. 먼저 교과목부터 입력해주고 1학년 2학기 수학 내가 만들고 싶은 수업 부채꼴 꾸러미 제목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차시 선택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들고 싶은 수업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학습 과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여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꾸러미란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관함에 있는 혹은 뭐 이따에 있는 여러 컨텐츠 문항 시험지들을 모아서 구성한 한 차시 분량의 수업 자료 모음, 온라인 컨텐츠 자료 모음이에요. 이 학습 과정 구성은 여기 왼편에 있는 이 학습 과정은 기본값이 디폴트가 도입, 전개, 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값이란 말은 수정할 수 있다는 거고 도입에서는 뭐 동기유발 자료, 전시학습 확인을 위한 진단평가, 전개 과정에서는 뭐 온라인 콘텐츠 중심의 활동. 사실 도입, 전개, 정리 모든 과정이 온라인 콘텐츠 중심인 거죠. 그다음 정리 단계에서는 마무리 자료, 총괄평가, 형성평가, 수준별 학습 등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학습 과정은 추가하거나 줄이고 제목을 수정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의도에 맞게 변형할 수 있고요. 이 꾸러미 구성 안에서도 자료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자료들을 한번 올려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구성하신 수업, 정하신 그 마음속에 담고 있던 수업에 맞게 학습 과정을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지금 컨텐츠들이 여러 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도 있을 겁니다. 걔네들을 각각 어느 단계에 어떻게 사용하며 나는 학습 과정을 어떻게 제목을 지을 것인지 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전개 2를 두고 전개 1과 전개 2를 두고요.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두려고 합니다. 도입 1,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도입 2. 이게 좀 연동이 좀 이런 버그가 있어가지고 계속 버튼 다른 거 클릭해줘야 보이긴 하던데, 그다음 전개 1, 전개 2, 그다음 마지막은 정리.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지금 정했냐면요. 제가 지금 모은 컨텐츠가 아까 보관함에 담은 게 3가지가 있어요. 캐리스 2학습터 자료가 3가지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1가지 있고요. 마지막에 시험지를 담을 거예요. 그래서 총 5개를 도입 1, 2, 전개 1, 2 정리로 담을 겁니다. 도입 1은 복습, 그 다음에 도입 2는 원주율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한번 담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과정 추가 혹은 제목 수정을 이제 거쳐서 선생님께서 구성하고 싶은 온라인 교과서의 과정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한 가지씩 늘어납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셔야 돼요. 먼저 학습 과정 메뉴부터 이제 선정을 해줄게요. 저는 도입 1, 복습, 도입 2, 원주율, 그 다음 전개 1, 2, 그 다음 정리까지.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시거나 채팅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 학습 과정을 세팅해 주시고요. 그 후에 준비해둔 자료들을 집어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준비한 자료를 학습 과정의 각 단계별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우측에 수업 추가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수업 추가.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넣을 학습 과정을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도입 1에다가 복습 자료를 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제목은 블라블라 적을게요. 활동 내용도 막 적고요. 아이들에게 안내할 혹은 선생님들에게 소개할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 학습 자료를 입력하는데 URL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여기 우측에 보관함의 의미가 등장합니다. 사실 여기서 자료를 검색하다 보면은 되게 자료가 많아가지고 한 번에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관함에 미리 담아둔 거고요. 보관함에 담아두었던 그 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이 중에서 저는 이 단계에 사용할 영상을 요거로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과정에 저장. 그럼 첫 번째 활동이 여기에 등록이 된 거예요. 이거 제목을 적어놔야겠네요.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할 학습 과정의 활동이 등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한번 입력할게요. 두 번째 거 도입 2. 도입 2는 아까 제가 왜 EBS 영상 등록 컨텐츠로 등록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EBS 영상 가져올 건데 이거 보면은 보관함인데 분명 제가 만든 보관함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EBS 영상이 없어요. EBS 영상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공개 상태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컨텐츠가 제가 직접 등록한 컨텐츠가 현재 비공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안 보이는 건데 여기서 옵션을 비공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 그 EBS 영상 원주율의 비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비공개된 영상을 가져와서 등록을 해볼게요. 두 번째 제목 원주율의 비밀 활동 내용 빠바바바박 그리고 과정의 저장. 여기 옆에 보면은 베타 버전이라 해서 유튜브가 있습니다. 저 영상 검색해봤는데 아이들이 학습 자료로서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다 많이 배제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바시, 테드, 뭐 각종 영상, 수업 영상들 되게 많이 올라와 있고 여기서 뭐 좀 불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걸러내나 싶은데 좀 많이 걸러져 있습니다. 저 그 알고리즘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직접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없다? 그럼 아까처럼 컨텐츠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학습 과정을 설계해 주시고요. 준비된 컨텐츠와 시험지를 이곳에다가 다 등록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제가 시험지까지 등록을 해볼게요. 아까 만들어둔 시험지를 어디다 쓸 거냐? 저는 정리 단계에 한번 사용할 겁니다. 확인이라고 그냥 이름 붙일게요. 끝내요. 그리고 나서 보관함에서 시험지 형태로 찾아줄 거고요. 또 안 보여요. 분명히 시험지 만들었는데. 그것은 현재 비공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 상태의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저장해 두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도 이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 보시고 꾸러미를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러미 구성이 완료되면은 꾸러미 등록이라고 한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여기다가 마무리를 해볼게요. 전개 1, 그 다음에 전개 1에서 내가 만든 컨텐츠 공개 영상 이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김윤정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유튜브 영상 어떻게 검색하는 여기다가 자료명 한번 입력해 보시면 저 부채꼴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계속 부채꼴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유튜브에 업로드된 부채꼴과 관련된 교육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클릭해 주시면 담겨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유튜브다 보니까 여기 밑에 내일 국가 자격증 합격의 비밀 뭐 이런 거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자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개 2까지만 등록을 해보고 여기까지 각 학습 과정에 준비해 두었던 키워드를 입력하러 나온다고요? 유민정 선생님 혹시 지금 인터넷 브라우저 어떤 거 쓰고 계십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크롬 쓰다가 이게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크롬으로 이제 제가 할 때 버튼이 활성화 안 되거나 좀 버그가 간혹 있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를 잠시만요. 인터넷 브라우저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는 진짜 문제없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에 뭐 계속 뭐 입력했는데도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거나 자료 검색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다 되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이용하면 버그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크롬을 이용하면 간혹 버튼 활성화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해둔 자료들을 각 학습 과정에 맞게 자료를 등록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 썸네일 이제 뭐 미리 보기 등록해주고요. 우선 보기가 있는데 목차 형태로 보여줄 거냐 콘텐츠 위주로 보여줄 거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설명까지 상세하게 보여줄 거냐 이거는 선생님들 기호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키워드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좀 간단하게 만드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부채꼴 지금 부채꼴을 하루 종일 치고 있는데 부채꼴 그 다음에 원, 호, 넓이, 길이 등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수학, 약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꾸러미 설명도 적어주시고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수학 평면 고형 중 부채꼴의 길이와 넓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조금 뒤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인데 공개 상태가 지금 비공개랑 임시 저장만 되고 공개는 활성화가 안 돼요. 아마 선생님들도 대부분 다 안 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꾸러미 내 수업 자체가 공개되기 위한 선행 조건은 그 하위에 포함된 모든 컨텐츠가 다 공개 상태여야 돼요. 지금 제가 포함한 컨텐츠들 중에서 비공개 상태의 컨텐츠가 다수 있기 때문에 꾸러미 그 상위에 있는 그걸 포함하는 꾸러미 자체도 공개가 안 되는 거고요. 다시 꾸러미에 포함된 모든 컨텐츠랑 시험지가 공개 상태여야 꾸러미를 공개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등록 저장. 그럼 여기 이와 같은 설명이 등장해요. 꾸러미가 비공개라 안 됩니다. 비공개로 등록하겠습니다. 끝. 그러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한 저의 꾸러미가 등장했습니다. 한차시 수업이에요. 자, 여기까지요.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 선생님들께서 학습 과정에 맞는 준비된 컨텐츠와 시험지를 등록하고 꾸러미를 저장하셨으면요. 여기다가 채팅창에 꾸러미 올리기라고 한번 입력해 주시겠습니까? 김윤정 선생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지금 꾸러미 만들고 계신 선생님 계신가요? 정현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유민정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오, 박태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은 그냥 이 꾸러미 제작할 때 한 가지 팁인데 다시 이거 만드신 꾸러미 수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수정으로 들어가서 뭘 말씀드릴 거냐면은 연수 자료에 있는 쭉쭉쭉 뒤로 넘기면은 이거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영상 길이 조절이랑 그 다음은 공개 상태. 공개 상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에드퍼즐 같은 에듀테크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LMS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고 저는 지금 뭐 줌을 사용하거나 수업할 때 에드퍼즐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인강형으로 이제 자료를 많이 주는 편인데요. 그때 영상 길이를 제가 원하는 만큼 커팅하고 질문을 추가하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있다에서도 보니까 자료를 등록할 때 자료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제 등록돼 있는 자료를 다시 봤을 때 학습 자료에 영상 형태의 학습 자료의 우측에 보면 깃발이 하나 있습니다. 이 깃발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하단에 있는 바를 조절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영상 부분만큼만 딱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부분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설정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래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시면은 영상 길이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상태, 비공개 상태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올리셨던 컨텐츠 보관함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처음에 보관함에 담으셨던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채널의 자료는 여기 보면 삭제 혹은 공유만 되어 있을 거고요. 선생님께서 등록하셨던 자료는 이와 같은 공개 신청 그리고 수정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공개 신청이라 함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비공개 상태라는 거고 아까 내가 만든 꾸러미가 공개 상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 하위에 있는 모든 컨텐츠와 요소들이 다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개 신청을 거쳐서 컨텐츠를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건 제가 다시 지울 거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거고요. 선생님께서 등록하신 자료는 공개 신청을 해야 며칠간의 승인 과정을 거쳐서 공개가 이루어진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입력했던 제가 아니라 현재까지 신청된 자료들의 공개 상태예요. 문항과 시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항은 대신에 이제 검토 과정 없이 곧바로 공개로 전환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문제들은 8월에 만들었던 문제는 현재 공개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비공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상태의 문항은 이렇게 공개 탭이 뜨게 됩니다.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공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이거 내용 잘못됐는데 수정해야겠다.
그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첫 번째 문항에 대해서 수정 탭이 활성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지도 공개하기 위해 공개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와 시험지, 문항들이 다 공개되었을 때 그 추후에 비로소 마지막 나의 꾸러미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고 제가 나중에 추후에 피드백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등록할 때 컨텐츠가 다 공개되어 있어야 이 꾸러미가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추후에 사용하다가 다시 한번 그 매뉴얼 보시거나 혹은 제가 기회가 되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꾸러미를 직접 선생님께서 다 제작하신 거예요. 한차시 수업을, 마음속에 준비하신 수업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컨텐츠와 함께 구성하신 거고요. 물론 오늘은 이제 제작에 다가가는 입장에서 정말 간단한 것들을 만들어 보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기존의 교사지원단이나 혹은 다른 교사들이 어떤 자료를 만들었는지 그 꾸러미 예시를 텍스트 파일로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제가 텍스트 파일 한 개를 올렸는데 어떤 거냐면요.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릴 만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기 정말 좋은 자료다 싶은 것들을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은 드리겠지만 하나씩 이제 링크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셔가지고요. 각 교과의 선생님들은 어떤 수업을 구성하셨는지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네 번째 있는, 죄송합니다. 네 번째 있는 주소를 들어가 보면은 이게 잘 만든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좋은 꾸러미는 아닌데요. 왜 안 되지? 좋은 꾸러미는 아닌데요. 그냥 사실 그냥 제가 만들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저는 이제 직접 제작한 영상을 하나 업로드했었고요. 직접 제작한 영상 하나 업로드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 영상을 다 시청한 후에 그 다음에 이 활동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을 이제 구상했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제가 타이핑 쳐서 재구성한 거예요. 초등학교는 국정교과서라서 이제 저작권 제한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만 돼도 저작권 때문에 교과서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게 안 되고 직접 다시 타이핑 쳐서 제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아직은 번거로운 상태입니다. 아무튼 아이들에게 제공할 학습지를 만든 후에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뭐 비슷한 활동과 비슷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제시를 하고요. 이건 시험지가 아닌 문항 형태입니다. 처음에 구상은 이제 원격 수업하는 학생들 혹은 뭐 이제 등교육 주간에 가정학습을 해야 하는 학생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것을 구성했었고요. 그 다음 다른 선생님이 구성하신 거 되게 훌륭한, 진짜 잘 만드셨어요. 이 텍스트 파일 그냥 꼭 받아두셨다가 연수 끝난 후에 링크 하나씩 열어보시면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영어 선생님이 만드신 자료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계신 아까 제가 팔로우한 허영주 선생님이 만드신 자료입니다. 총 7차시 분량이고요. 7차시가 아니라 7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과정의 내용은 PPT 화면인데 아마 이 구성을 템플릿을 보니까 미리 캔버스를 가지고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HTML 링크 파일로 업로드를 하신 것 같아요. 천천히 이제 넘기면서 아이들하고 발표하고 진행할 수 있는 형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여기도 PPT 파일이네요. 그리고 활동지, PDF 파일 형태의 활동지고요. 아까 아스펜이 하나 있던 것 같은데 이 중간은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활동하고 나서 제출할 패들렛 사이트를 이제 걸어두셨는데 지금 잠겨 있네요. 이 웹페이지를 그 웹페이지 문서를 이제 등록을 하면은 여기에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그 패들렛 화면이 다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서 구글 로그인이나 패들렛 로그인만 하면은 바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참고 자료로는 제가 지금 켜놓은 게 많아서 좀 로딩이 느린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은 대부분 이제 과정이 PPT,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를 이용한 PPT 화면으로 지금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6번째 주소예요. 6번째 주소입니다. 이거는 저도 잘 사용하지 않았던 툴이고 아직 저도 스님들께 소개해드릴 정도는 아닌데, 이거는 전북에 계신 안태희 선생님께서, 수학 선생님이시고요. 안태희 선생님께서 만드신 자료인데 제목은 알지오메스를 활용하여 삼각형의 작도하기입니다. 그리고 뭐 과정은 도입, 전개, 정리, 그다음 마지막은 지도 방법, 선생님들께 안내드린 내용이에요. 크게 평소에 이제 내가 구성하는 도입, 전개, 정리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 들어있는 컨텐츠를 보면요, 이게 뭔가 처음에 저도 뭔가 싶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 뭐 학습 목표를 확인하거나 혹은 이제 간단한 간이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저작 도구를 이용한 컨텐츠입니다. 뒤에 또 넘겨볼게요. 아스펜으로 뜨는 것들. 여기에 아이들이 작도하는 과정인데 아스펜으로 만든 컨텐츠 안에 알지오메스 사이트를 연동시켜서 여기서 아이들이 직접 작도를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로딩이 조금 느리네요. 예, 이게 알지오메스 사이트에서 구동되는 화면인데 그 웹사이트를 아스펜 안에 가져온 거고 그 웹사이트가 포함된 아스펜 컨텐츠를 그대로 꾸러미에 올린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여기서 이 선분을 느리고 줄이면서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다양한 작도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나 힌트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 힌트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런 것들. 즉 정말 교과서다운 형태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도구, 그 저작 도구가 바로 제가 연수 초기에 말씀드렸던 아스펜입니다. 여기 중간에는 이 아스펜을 활용해서 작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두 번째도 아스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아스펜이 맨 처음에 초창기에 잠깐 로그아웃 해보시겠습니까? 잠깐 로그아웃 해보면은 이따.ednet 메인 화면에 보이는 이 세 번째 내용이에요. 혹은 이따 로그인했을 때 왼쪽 메뉴바에 보이는 아스펜 저작 도구. 그리고 여기 메인 화면 세 번째 내용은 그 아스펜을 이용해서 내가 저작 도구를 이용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소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따의 개념과 꾸러미의 구성, 그 다음 컨텐츠 등록 등이 조금은 익숙해지신 선생님들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스펜을 이용해서 수업 컨텐츠를 제작해 보시면은 정말 유용한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저도 아직은 아스펜을 쓰는 건 좀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긴 좀 무리가 있고요. 이 자료를 소개하는 정도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로그인을 해볼게요. 다시 로그인해서 마지막 내용. 이제 내가 만든 이 자료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아이들에게 제공할 것이냐. 사실 이따 ICT 연계교육 서비스, 교육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제 작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공유가 정말 활발히 이루어져야 그 의미를 갖추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공유 역시 제작 못지않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작하는 것,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내 동료 교사들에게 내 자료를 선생님들에게 소개할 때 오른쪽에 있는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끝납니다. 여기 공유를 클릭해 주시면요. 자료 공유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만약에 나를 팔로우하거나 내가 그룹으로 속한 고수의 선생님들 명단이 쭈루룩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서 저희 공람 이제 자료 에듀파인에서 공람 선택하듯이 목록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누군가를 포함해 공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개 상태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은 수정 기능이 없는 공개 상태인 자료들에 대해서 이 버튼을 눌러서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에게 직접 공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 공유할 때 공유 방법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자료 중에서 빅데이터로 활용한 산점도와 상관관계를 알아보자. 이거를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고 혹은 같은 학교의 동교과 선생님들에게도 제공하고 싶어요. 그럼 그때는 얘를 그냥 직접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수업 URL이 아래에 있습니다. 수업 URL, 수업 링크예요. 이 수업을 사용하기 위한 링크. 얘를 복사해서 그냥 갖다 전달하면은 무한한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제가 이것저것 많이 켜놔가지고 좀 처리 속도가 많이 느려졌네요. 다시요. 컨텐츠나 꾸러미에 들어가서 직접 그 URL을 복사해서 공유하면은 컨텐츠든 꾸러미든 어떤 누구에게나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동료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URL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위두랑이나 이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구글 클래스룸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URL을 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링크를 전달해서 가정학습 중이거나 혹은 별도의 사연으로 인해 지금 교실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온전히 온라인뿐만 아니라 교실 환경에서 같이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블렌디드 러닝으로 적합하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공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얘기했지만 제작 못지않게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유가 정말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몫은 이제 여기 계신 선도학교 선생님께서 공유를 먼저 널리 진행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강연이 6시, 제가 이제 맡은 강연이 6시까지인데 지금 현재 시간 5시 50분이고요. 지금까지 해서 이따 플랫폼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이따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꾸러미를 구성하며 이것을 공유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 강연은 여기까지로,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마이크를 켜고 저에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네요. 정말 긴 시간 연수 참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제 설명이 선생님들께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